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90명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 미국 정부에서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광복절 연휴 기간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 FDA는 조만간 면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제 백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45개국에서 자사 백신과 관련해 모두 86건의 사기단 활동을 파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에 근접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90명 발생해 전날보다 3명 많아 역대 두 번째 확진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역 발생은 1,913명으로 이 중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1,125명이 발생해 수도권 비중이 58.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부산이 178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이 122명, 충남 68명 등 총 788명이 발생해 연일 최다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2,144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3명 줄어 총 369명이 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77명으로 이 중 18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광복절 연휴 기간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달라고 호소하고 불법 집회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공급 차질에 송구하다면서도 추석 전 국민 70% 접종 목표를 위해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의 대국민 담화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휴가 기간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연휴 동안에 모임과 이동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각 기업에서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단계별로 권고드린 재택근무의 비율을 최대한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방역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자유와 권리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제약사의 공급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백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신속한 접종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추석 전에 전 국민의 70% 1차 접종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안내드리는 일정에 따라서 예약과 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또 오는 주말 미국 정부가 공여한 얀센 백신 4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을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최근 보다 강력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조치의 강화나 완화를 논하기보다는 현장의 실행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함께 공직사회 방역 모범을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어제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2차 접종이 시작됐고 접종하지 못한 노인층 예약도 진행 중이라며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분들인 만큼 이번에 꼭 접종받도록 주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 측과 코로나19 백신 공급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대표단은 앞으로 들어올 물량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백신 공급 안정화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공급 변경에 대해서는 유감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2차관과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전 10시 30분쯤 보스턴에 도착하며 같은 날 오후 모더나 본사에서 백신 판매 책임자들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모더나 측에서는 생산 총괄 등 백신 판매 책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백신 공급 차질 문제가 모더나사에서만 발생한 만큼 엄중하게 항의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확약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모더나사는 생산 차질 문제로 이달 중 우리 측에 공급하기로 했던 백신 물량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이에 따라 모더나, 화이자 등 mRNA 계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이 기존 4주에서 6주로 2주 늘어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코로나19 백신 102만 8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2만 8천 회분이 오늘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직계약한 물량 2천만 회분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번 물량을 포함하면 이달 들어 13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총 1,001만 6천 회분의 백신이 공급됩니다. 앞서 그제 오전에는 직계약 화이자 백신 160만 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서 지속해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이미 접종을 마친 요양병원들까지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 확진자 속출이 여전한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방역이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체육시설. 지난 4일 수강생 1명이 확진된 뒤 열흘도 안 돼 40명 가까이 감염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격렬한 운동을 한 데다 밀폐된 탈의실을 함께 쓴 것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곳 이용자들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과정에서 탈의실을 함께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실내 빙상장에서는 아이스하키 강습을 한 강사와 수강생 등 일주일 만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용자들은 밀폐된 탈의실 겸 휴게실을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채 수백 명이 오가며 이용했고 수업 중에 마스크 착용이 부실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아이들 운동이 끝나고 물이나 다가를 먹으면서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럼 아이들 수십 명 또 그 아이들의 부모 수십 명 또 그 가르치실 코치님들까지 해서 서울 서초구 교회, 구로구 대형마트는 환기가 어려운 지하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 여전히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는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장시간 근거리에서 근무하고 특히 휴게실, 화장실,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번지는 속도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건 전염력이 2배 이상 높은 데다 백신 회피 능력까지 갖춘 델타 변이 탓입니다.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 안산 요양원에서는 환자와 요양보호사들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치고도 확진됐습니다. 의뢰 7건 했는데 그중 우선 1건 해지는 왔는데 델타로 확인됐다고.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방역 조치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돌파 감염이 늘더라도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크게 줄기 때문입니다. 비율로 보면 델타 변이가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2회 접종이 완료될 경우에는 돌파 감염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와 함께 산밀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환기 설비 등을 갖추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원화 환산 수입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도 석 달 연속 높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119.73으로 6월 115.88보다 3.3% 상승했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 5월 이후 석 달째 올랐고 지수 절대 수준은 2014년 4월 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9.2%나 높으며 상승폭으로는 2008년 12월 22.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 중 4.8% 오른 광산품과 8.1% 오른 석탄, 석유 제품이 특히 높았습니다. 최진만 한은경제통계국 물가통계팀장은 수입 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서 수입 원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더해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도 6월 107.40보다 3.5% 높았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해 안에 모두 갚으면 신용도 하락이나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략 230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전금융권협회와 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가 코로나19 관련 개인 신용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말까지 2천만 원 이하 채무를 연체했다가 올 연말까지 모두 갚으면 연체 이력이 면제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도 신용평가에 활용되지도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개인 대출자 기준으로 약 2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약 200만 명은 신용점수가 상승해 갈아타기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신용회복 지원 이후 12만 명은 추가로 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회복 지원 이후 13만 명은 추가로 은행어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추정했습니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 변경 등을 거쳐 오는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 활용을 제한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 확인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이른바 신용사면은 지난달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빚상환 도중 연체가 생긴 개인을 위한 신용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취지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체 이력이 공유되지 않으면 금융사는 리스크 부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출을 제한하려 할 것이란 겁니다. 신용 사면이라는 것 자체가 신용 시스템의 일부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은행들이 그 신용에 대한 정보를 전혀 몰라요.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하는데 이제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처럼 혜택을 받는 연체액 기준 2천만 원을 두고도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00년 신용회복 지원 당시 기준 연체 금액이 1,000만 원이었고 이후 경제 성장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신용정보원은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무더위 기세가 꺾이자 이번에는 국지성 폭우가 걱정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은 2차 장마권에 들었고 내륙에도 강력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왔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입추와 말복을 지났지만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강한 햇살에 기온도 대부분 30도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대야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무더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까지 물러난 가운데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뒤덮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질이 다른 두 공기 사이에서 제주도 부근을 중심으로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 형성됐습니다. 장마전선과 비슷한 형태로 보통 2차 장마로 부르는 비구름대입니다. 북서쪽을 중심으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남동쪽으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두 공기가 충돌을 하는 우리나라 남쪽 먼바다에 이와 같이 정체전선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형태. 정체전선의 영향권에 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당분간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비구름이 형성되는 조건에서는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큽니다.
남쪽에서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는 제주도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 산지에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찬 공기 영향권에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국지적으로 강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내륙엔 기습 소나기가,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날씨 변화가 무척 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안팎의 비나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고 말하고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면역력의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간 10일 CBS 방송에 출연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시급하지만 장차 언젠가 모든 사람이 부스터샷을 필요로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는 이미 어떤 영역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의 징후를 보기 시작했다면서 지금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장 부스터샷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스터샷으로 당초 맞았던 것과는 같은 백신을 맞아야 하냐는 질문에는 같은 브랜드의 백신을 맞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신 자문위원회가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0세로 낮추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의료 종사자도 접종 대상에 포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12일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보건부가 조만간 부스터샷 대상자 확대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행일은 오늘 15일로 이스라엘 최대 의료관리기구 클라릿과 마카비 등 3곳에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10일부터 장기 이식 수술 후 면역 억제 치료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2회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자로 접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필사적인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국제 백신 사기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백신을 구해주겠다며 각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기단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체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정부 등과 접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화이자는 45개국에서 자사 백신과 관련해 모두 86건의 사기단 활동이 파악됐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화이자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들과 구매 계약을 중개해주겠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사기단에 돈을 넘긴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측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일부 국가 정부들이 이런 사기에 취약할 것이라며 사기단에 실제로 속는 사례가 나올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기 시도가 잇따르자 제약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 백신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도쿄는 재해 수준으로 제어불능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NHK 방송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50분 현재 일본의 신규 확진자는 18,800여 명입니다. 전날보다 3천여 명이 늘어났고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누적 확진자는 109만여 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나 누적 15,370여 명이 됐습니다.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0개 지역에서 역대 최다 신규 확진자가 나와 일본 열도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림픽이 열렸던 수도 도쿄는 5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전날 4,200명보다 8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어제 열린 도쿄 코로나19 모니터링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도쿄가 제어 불능 상황이며 재해 수준으로 맹위를 떨치는 비상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一旦燃え上がった火を消す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れなりに時間がかかりますので、どうしても月末には1万近くまで上が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도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대규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미국이 인프라 건설에 1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중국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철도와 도로, 통신시설 확충에 나설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바이든 행정부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여서 무난하게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Historic investment in the nation's roads and highways, bridges and transit, and our drinking water systems and broadband, clean energy. 이로써 철도와 도로, 초고속 인터넷망 등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약 1,200조 원 규모인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토목공사와 인터넷망 구축 사업이 본격화하면 공사 자재와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미중의 날카로운 대립 속에서도 중국은 올 상반기 미국에 대한 수출이 30% 이상 늘었습니다. 对美出口 1.64万亿元，增长 31.7%， 其中机电产品出口 1.01万亿元，增长 34.2%。 특히 이 기간에 굴착기를 비롯한 중국산 건설 장비의 대미 수출은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인프라 건설에 필수적인 철강의 경우 미국 전체 수입 물량의 약 20%가 중국 제품입니다. 관변 매체는 미국이 중국산을 사지 않아도 국제적 수요 증가로 중국에는 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의 경우 미국의 안보 우려 때문에 중국산이 배제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대신 한국이나 유럽의 통신 장비 업체들이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에 중국까지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은 양국의 경제는 여전히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구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BBC 방송에 따르면 구글은 재택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적용할 새 임금 계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임금 체계는 미국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인데 사무실 출근 대신 재택근무를 택한 직원들은 기존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평소보다 줄어든 임금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근로자들이 계약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삭감된 임금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이라며 급여 변경 전 직원들의 서면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BC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기업의 직원들이 영구적인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코로나19 이후의 근로 형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현대차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 누적 생산 500만 대를 달성했습니다. 현대차는 엘라베마주 몽고메리 공장에서 주 보너 엘라베마 주지사 수석 보좌관, 테리 스웰 엘라베마주 하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500만 대 생산 달성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현대차는 2005년 5월부터 미국 현지 생산을 시작해서 소나타와 아반떼, 산타페, 투싼, 산타크루즈 등을 생산했습니다. 네, 오늘 새벽 별비가 내렸지만 구름 탓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들었는데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페르세우스 유성은 8월 중순까지 나타나는데요.
앞으로 약 일주일 동안 날이 좋은 새벽에 별똥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별똥별을 보게 된다면 코로나 종식을 기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